고사님. 예. 저는 듣는 거는 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면은 다 알아듣잖아요. 예. 근데 외국인하고 얘기하면 뭘 얘기하는지 모르잖아요. 예.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내 상이죠. 예. 그렇죠. 그래, 듣는 거는 그렇게 이해가 가는데 그럼 보는 거는요? 보는 것도 그렇죠. 보는 것도 그럼 내 상인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내 상이 오지만 이게 뭔지는 이렇게 보인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러면 전도몽상이라고 그러는 거는 이게 있는 걸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작용으로 드러난 이거를 전도몽상이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맞은데 앞뒤가 바뀌었다는. 예. 뒤집어졌다는 거죠. 전도는 뒤집어졌다는 거죠. 그럼 뭐가 뒤집어졌나요? 우리의 경험에서 뭐가 뒤집어졌나요? 자, 이제 보이는 걸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보인다라는 이 경험에서 뭐가 뒤집어졌나요? 어떻게 뒤집어졌나요? 왜 전도몽상이라고 그러나요? 생각, 그럼 결국 상으로 이게 실이 아니라 상을 있다고 이게 연속적으로 생각이 계속 그걸 있다고 믿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럴 것 같아요. 예. 예. 그런데 그게 왜 뒤집어졌나요? 내 생각으로 보니까 왜 그걸 전도몽상이라고 그러나요? 나와 세계가 따로 있다고 딱 분리해놓고 이게 원래는 하나인데 나와 세계가 따로 있어서 내가 이걸 세상을 본다라고 생각하는 게 전도몽상이라고. 예, 원래 하나라는 것도 전도몽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나눠질 수 없는 나눠질 수 없는 이게 작용물인데 내가 세상을 본다. 내가 있어가지고 세상을 본다. 그냥 여기 있어서 그냥 보는 거죠. 내가 있어서 보는 게 아니라 어떤 우리가 육감이라고 하는 거에 의존해서 우리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되는 거잖아요. 예. 왜 전도몽상이라고 할까요? 왜? 자, 본다는 거죠. 지금 이게 이렇게 이 본다는 이 경험. 우리가 통상, 본다라고 그러죠. 지금 내가, 사장님 제가 말씀드려도 돼요. 그럼요. 누구나. 아니니까. 예. 근데 사람들은 컵을 본다. 컵이라 그러지만은 그거는 컵으로도 쓸 수가 있고 애들 오줌도 넣을 수도 있고 엄마도 다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름을 컵으로 해놓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 컵을 주장을 하면 내가 보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뭐가 전도됐나요? 그게 전도라는 건 뒤집어졌다는 거죠. 예, 생각으로 그걸 가지고 컵이라 그런 거를 고정시키가 내가 그 주장하는 게. 근데 그걸 왜 전도라고 그러나요? 전도몽상이라고 그러나요? 그걸 왜? 뭐가 전도됐나요? 거기에서 뭐가 전도됐나요? 주장. 내가 주장하니까. 그런데 뭐가 전도됐는데? 내가 있고 이런 현상을 본다고 그게 아니라 이게 없는데 이것이 있다고 보는 게 다 개별적으로 객체적으로 다 있다고 그러는 게 전도몽상 아닌가요? 예. 그래서 뭐가 뒤집어졌나요?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이 뒤집어졌나요? 예, 없는 거 있다고 그러는 게 뒤집어지는 거죠. 예. 자, 그거는 어떻게 보면 그것도 역시 생각이고, 보세요. 왜 전도라고 그런가? 왜 전도몽상이라고 그러는가? 이게 보임이죠. 예. 이게 보인다는 것은 눈의 경험이죠. 눈의 경험인데, 요게 요렇게 생긴 모양이 요렇고 색깔이 요렇다는 것은 요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보이면은 그렇게 보이잖아요. 보이면은 우리가 이 망막이라 그러나? 망막에 맺히는 망막의 경험을 가령 요즘 이제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면은 요걸 이제 분석을 해보면은 거기에는 요런 모양이나 이런 색깔이 없어요. 자, 그런데 그 경험이 있으니까
생각이 작용되는데 이게 요렇게 요런 모양, 요런 색깔, 요런 컵, 요것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생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봐요. 보임이란 이것은 보이는 거죠. 이것은 보이는 거지 들리는 게 아니죠. 이건 보이는 거예요. 보이면은 실제 보임의 경험에는 이런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어요. 응? 자, 그냥 경험인데 지금 여기 그게 있으니 그 경험에 대한 생각이라는 것이 컵이 이렇고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아예 요런 모양, 요런 색깔의 컵이 보인다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생각은 보임의 경험 다음이죠. 어떻게 보면 그게 있으니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아예 그런 생각으로 보인다 그런 거예요. 이게 뒤집어진 거예요. 이게 경험이 뒤집어진 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이래서 전도 몽상이. 자, 그것이 사실이라고 알고 있는 그 생각은 뒤집어진 생각. 그래서 전도 몽상이. 근데 그냥 전도된 상이죠. 생각이죠. 근데 왜 몽상?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몽을 붙인 거예요. 꿈이란 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 말이. 꿈이란 말은 없다는 말이 아니라 사실이 아니다라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몽상인 거예요. 원래 상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이 아니라는 말인데 그러다가 더 강조하기 위해서 몽을 하나 더, 꿈을 하나 더 붙인 거예요. 그래서 뭐가 전도됐는가? 바로 이 우리가 봤다라고 하는 이 경험이 전도된 경험이죠. 그리고 우리의 경험은 봐요. 이 컵을 본 게 아니에요. 이 컵의 모양과 형상을 본 게 아니에요. 이런 경험은 없어요. 이런 경험은 없고, 요 망막에 비친 것은 이런 형상이나 색깔로 망막의 경험이 없어요. 그런데 그 경험이 있으니 이런 색깔의 이런 모양의 컵이 보인다. 라고는 생각이 작용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이건 생각이야 라고 알면은 전도몽상이 없는데, 이게 그런 게 아니야 라고 하면 전도몽상이 없죠. 왜냐면은,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눈으로 경험된 건데, 요게 경험된 게 아니죠. 요거는 경험에 대한 해석으로서 지금 요게 요렇다라고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요거는 요대로가 아니에요. 요거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없는 거냐? 없는 것도 아니에요. 응? 자, 어떤 사람이 이제 여기 두 가지 이제 오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 수많은 전도몽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제 이 경험이, 요 망막의 경험이 있으니 생각인데 이 생각이라는 것이 요런 모양, 요런 색깔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아예 요런 색깔, 요런 모양이 아예 보여. 이러면 뒤집어진 거죠. 이게 경험의 전도예요. 전도된 경험이에요. 이게 전도몽상이에요. 자, 이제 그게 있으니까 어때요? 그렇게 되니까 아예 요게 요런 모양, 요런 색깔로 있어. 이러면 이제 전도된 것이 사실이라고 돼버린 거죠. 이게 이 자체, 이것도 또 전도죠. 전도의 연장이죠. 전도의 연장인 거예요. 또, 이것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것이 또 이걸 보는 내가 있어. 이것도 요 경험에, 전도된 경험에 의해서 전도된 또 생각인 거예요. 이것도 전도된 거예요. 자, 경험은 자꾸 이 경험이라는 것이 봐요. 이래요. 이걸 보는 게 아니라 망막의 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망막의 경험이 일어나는 거예요. 눈이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이것의 가령 좀 더 현상적으로 얘기하면 파동이든 파장이든 뭐든 이게 망막에 와서 닿아야 경험이 되는 거지 눈이 이걸 보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망막에 파동이 와서 닿으면은 파동이 와서 닿는 것이 경험되는 건가? 아니, 거기서 느낌이 일어나는 거예요. 느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응? 파동은 파동이고 느낌은 느낌이지 파동이 느낌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응? 바람이 불면 바람과 물결은 바람이 물결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바람이 있으니 물결이 있어도 바람은 바람이고 물결은 물결이지 바람이 와서 닿아서 물결을 바뀌었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의 파동이든 뭐 파장이든 뭐든 와서 그럼 닿았다고 치자. 닿아도 그게 보임으로 바뀐 게 아니라 자, 그래서 느낌이라는 것이 일어나는 것인 거예요. 느낌이라는 게 일어나는 것인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느낌의 일어남인데 그리고 그런가 생각이 있는 건데
요 경험이 전도되다 보니까 전도된 데서 이게 요렇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전도되고 또 뭐예요? 요게 요렇게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반대로 대로 그걸 보는 내가 있다라고 이렇게 또 전도되는 거예요. 자, 이 전도는 뭐예요? 그렇지 않는 것이 그런 걸로 전도된 거예요. 또 나라는 건 뭐예요? 없는 것이 있는 것으로 전도된 거예요. 자, 이렇게 끝없이 전도됐어요. 이래서 전부 다 전도몽상이라 이름하는 거예요. 자, 가장 기본적인 전도는 바로 이 경험에서의 전도예요. 우리는 이게 아예 이렇게 보인다라고 생각해요. 이런 색깔의 이런 모양이 보인다라고 생각하는 이게 가장 기본적인 전도예요. 그런데 이거는 이렇다라고 규정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래서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뭔가 보임이라는 것이 있으니 요렇다라는 해석, 생각인 거고, 요게 생각대로 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요걸 본다가 아니라 생각이 보이는 것 같은 상태예요. 옛날에 컵이라 그러는 걸 제가 봤기 때문에 이 컵이라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 인연이 되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해석은 왜 그래요? 그래, 이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은 그러면 이게 컵이라는 생각이 안 들겠지요. 또 봐요. 우리는 맨날 요걸 무슨 색깔이라 그래요? 누가 공부를 잘하셨지? 은색. 응? 와, 무지성이 공부 제일 잘하셨네. 딱 대답이 나온 거 보니까. 예. 근데 봐요. 은색이라고 배운 사람은 은색이라고 나오겠지만은 저 아프리카에서 그런 공부 한 번도 안 한 사람은 이게 은색이란 말이 나오겠어요? 그 다음에 봐요. 아무리 봐도 색깔이 하나가 아니야. 앞에 한번 보세요. 이게 어떻게, 여기는 까만 줄이 있고, 여기는 하얀 줄이 있고, 이게 하나의 색깔이 아니야. 그런데 봐요. 우리는 상임회이니까 은색이라 돼버리죠. 그런데 그런 것을 학교 교육을 한 번도 안 받은 이 밀림에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살았던 사람은, 그 사람들은 이게 은색이라고 나오겠어요? 또는 이 색깔을 뭐라고 규정할 수 있겠어요? 규정할 수 없겠지요? 응? 그렇지만 그 사람들 또한 전도되기는 마찬가지니까 야, 이게 뭐야? 라고 하는 상이 여기에도 또 전도가 있죠. 상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 벌써 이렇게 뭔가 말은 가령 뭐 은색이다, 뭐다, 컵이다, 뭐다, 색깔도 컵이다라는 것도 없지만은 하여튼 뭔가 이렇게 생긴 게 있어라는 거예요. 생긴 게 있어. 이것도 전도된 거죠. 이것도 상이죠. 자, 그래서 자, 바로 가장 기본적으로 전도라는 것은 바로 경험의 전도예요. 경험의 전도인데 이 경험의 전도로부터 계속 상이 파장돼 가지고 전도에 또 전도된 이렇게 되어진 거죠. 전도몽상이라 그러면 옛날 사람들도 부처님 공부를 하셨나 보다. 전도몽상을 하는 거 옛날에. 예. 그 전도몽상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런 말인 거예요. 그런데 뭐 수녀선님 이야기하려고 한 게 뭐였죠? 그럼 이야기 다 된 거예요? 아상이나 어상이나 다 그런 거에서. 그래요. 자, 이게 없으면은 나라는 상이 없어요. 자, 나라는 상은 사실은 이 세상에 그 사람 혼자라면은 나라는 생각이 별로 없을 거예요. 물론 다른 사람이 꼭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호랑이만 있어도 나라는 생각이 작용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알아지는 어떤 것이 있을 때 그것을 아는 나라는 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나라는 상은 이 대상이라고 하는 이것이 있으니 나라는 상이 있는 거예요. 응? 이것이 없으면, 대상이 없으면 나라는 상도 없는 거예요. 응? 예, 그래서 둘 다 상인 거예요. 응? 자, 그래서 이제 돌아가는 경험 상태는 봐요. 부처님한테도 이거를 이렇게 보여요. 부처님도 그 뭐라고 그랬어요? 그 앞에 있는 컵 좀 주세요. 또는 연마시게 컵 좀 주세요라고 그러겠지. 예? 그럼 컵이라는 상이 없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은 이게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게 없는 거죠. 예? 그것이 분명한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도 상은 아상도 작용되고 대상의 상도 작용되는 거죠. 상이 있어도 상이 사실이라고 하는 상대로라고 하는 전도몽상이 없죠. 전도몽상이 없죠. 그러니까 뭐예요? 거기는 이것은 상은 그냥 알아지는 경우 알미야. 그냥 상이 일어나면 알미 있는 거 그냥 그런 것이 뿌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임이 있으니 알미 있는 그냥 그런 경험 상태예요. 보임을 뿌린 거예요. 그냥 여기에서 어떤 상으로 상이 사실이라는 규정이 없으니까 전도몽상이 없죠. 규정은 이 전도몽상은 상대로 경험된다라는 이 규정이 있을 때 전도몽상이죠. 제가 오보고사님 꿈을 꿔가지고 우리 손주한테 어디 저녁에 오보고사님이 나 기분 좋다 그러면 그 애는 모르는데 내는 걸어가 주장을 하니까 사나네. 그 손주는 모르는데 내 혼자서 발딱발딱 뛰는 거지 좋다고. 네. 이제 그거 심하면 이제 치매라 그래요. 그래서 왜냐하면 꿈속에서 오보고사를 봤다. 그걸 갖다 이제 점점 꿈속이라는 말은 없어지고. 야, 어찌 실제로 봤다. 오셨다고 좋다고 그냥. 그래서 꿈속에서 저 방에 가서 주무세요라고 해놓고 아침에 잠을 잘 차려놨는데 아무리 불러도 안 나와. 야, 어디 갔냐? 이제 이러면 이제 치매 걸렸다 그러는 거예요, 가족들이. 그러니까 우리 이 전도몽상으로 살아가는 게 참 하여튼 재미있게 살아가네 그러니까. 네, 그래서 코미디 같은 세상인데. 몸도 그러면 어떤 그 상의 연속으로 가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상의 연속이라는 것이 뭐예요? 상의 연속이라는 것이, 자, 머리를 이해하지 마세요. 자, 카메라를 가지고 찍으면은 찍히는 그 순간이 상이죠. 그런데 카메라 찰칵하는 데는 엄청 빠르지요. 좋은 카메라라고 하는 것은 이 셔터 속도가 빠른 걸 좋은 카메라라고 그래요. 물론 또 다른 요소도 있지만은, 자, 기본적으로는 셔터 속도가 빨라야 돼요. 그래야만 선명한 상이 나와요. 봐요. 우리가 이 사진을 보면은 뭐예요? 막 흐릿한 이런 상이 나온 것은 셔터를 그냥 찰칵 안 하고 열어놔 버리면은 여기 이렇게 계속 바뀌는 요 상들이 이렇게 찍히기 때문에 흐릿해져요. 근데 한 순간을 짧으면 짧을수록 셔터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상이 선명해져요. 왜 그런가? 단 한순간도 상이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만약 상이 고정되어 있으면 그 셔터 속도가 늦어도 그냥 상이 고정된 상이니까 그냥 그대로 찍힐 텐데 계속 바뀌니까 이 카메라 이 셔터 속도가 늦으면은 이게 늦으면 계속 바뀌는 상이 찍히니까 이게 흐릿하게 나오는 거예요. 불분명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라야 이게 하도 빠르니까 빠르면 빠를수록 선명하게 나와요.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몸이라고 하는 이 상은 계속 바뀌고 있는 거예요. 계속 한순간도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몸이 계속 있는 것 같잖아요. 계속 있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계속 있는 것은 그런 상이 하도 빨리 계속 이렇게 새로운 상이 변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상이 일어나고 새로운 상이 일어나고 새로운 상이 일어나고 이렇게 하도 빠르니까 살아있는 존재가 느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몸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살아있는 것 같은데. 몸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 그런 거예요. 생명이라는 것. 예. 대구 구도에 가니까, 대구 구도에 가면은, 방에다가 이제 이 회원들이 기증한 도서들이 많아요. 그거 보니까 한때 옛날에 생명의 실상 해가지고, 우리나라 성불교에서도 생명의 실상을 주제로 한 법회들이 막 열리고 그랬더라고요. 생명의 실상. 참으로 재미있는 주제예요. 근데 생명의 실상은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실상은. 즉, 생명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이라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것은.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생명의 실상은 생명이 없다는 결론이 이런 것이 아니라 생명이란 이런 것이고 이런 것을 생명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부패 같아요. 이는 전부 다 전도몽상의 노름일 뿐인 거예요. 생명의 실상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실의 생명이라는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런 존재, 이거는 상이라는 거예요. 실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게 된다고요. 생명이 아무튼 질소화풍은 다 물질이고 우리가 생명이라고 딱 얘기할 때 인식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인식 있는 작용일 때는 생명이 있고 인식 작용이 없을 때는 생명이 없다. 생명이 끊어진 거다. 그래서 생물과 무생물의 차이를 인식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 몸뚱이는 뭐 이렇게 인식 작용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지가 그냥 계속 변하는 거고. 근데 이게 인식 작용을 하고 그걸로 이렇게 네, 아니요. 나무도 인식하고 그러면 나무는 생물이요, 무생물이요? 그것도 생물인가? 그것도 생물인가? 그러면 돌은 생물인가, 무생물인가? 일단은 무생물이지만은 그것도 변화가 있다니까. 네. 자, 반응이, 작용이 있느냐 예. 도대체 인식작용이라는 것이 뭘까? 인식작용이라는 것이 뭘까? 이번에 오경 스님하고의 대화에 상에 대해서 나오죠. 오경 스님은 컨셉, 개념이 상이다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애들이 태어나자마자는 애들한테 개념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애들은 아직 학교 공부를 안 했으니 개념이라 이름할 것은 없죠. 그러면은 상이 없다라고 이름할 수 있는 건가요? 라고 이제 이의를 제기한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 집 개도 저하고 저 아닌 사람을 구분해서 제가 가면은 꼬리를 흔들고 저 아닌 다른 사람이 오면 짖는데 가령 개는 글자 배운 적도 없고 아무것도 배운 적이 없으니까 개념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텐데 그렇다고 상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상이 없다라면은 주인과 주인 아닌 사람을 알아볼 수가 없겠지요. 그러면서 개도 우리 집 개도 제가 가면 막 꼬리를 흔들고 와서 몸을 부비고 그러고 남이 오면 막 짖고 막 그러죠. 그런데 걔한테 상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예. 상은 천변치의 상이. 예. 자, 그래서 상을 컨셉,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또 다른 상일 뿐인 거 아닌가? 라는 이의를 제기했는데, 말씀을 계속 잘 안 하셔서 상 문제도 더 이상 그러고 그 앞에 관이라고 하는 관찰이라고 사유라는 것에 대해서도 그래서 그냥 끝났는데 앞으로 제가 이제 많은 사람 방문하려고 하는데 다음에는 이제 현기 스님하고 도부 스님하고 만나려고 생각하는데 제가 꼬치꼬치 그렇게 물었다가는 그걸 듣는 그 다음 사람은 아무도 안 만나주려고 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분이 말하는 관이라고 하는 사유라는 것이 뭔지 알았다는 것,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다는 것, 그걸로서 그냥, 그쳤는데, 이제, 뭐라고 그럴까. 우리가 상이라 하는 것. 자, 거기에 대한 수많은 개념적인 또는 이해가 다 다른 거죠. 이해가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상이라는 말이 먼저 있는가요? 아니면 뭔가 구분되는, 우리 경험에서 구분된다라고 하는 그걸 상이라 이러면 건가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개한테 상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 어린애한테 상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 예, 더 나아가면은 나무한테 상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나무도 뿌리에, 그렇죠? 그럼 돌한테 상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돌도 가령 열이라든가 또는 어떤 그런 거와 관련해서 뭔가의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죠.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도대체 뭘 상이라고 이름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일 뿐, 상이 있다 없다, 상이 어떤 거다라고 규정하는 그게 상이죠. 그게 상이. 그래서 규정할 수가 없는 거죠. 우선 돌이라고 하는 그게 상이죠. 상이 있다 없다라고 이야기한다? 돌이란 것이 뭐죠? 돌이란 것이 뭐죠? 돌이란 그게 상이죠.
근데 돌이라는 상에 대해서 상이 있다 없다? 개라는 것이 상이죠. 그런데 개라는 것에 대해서 상이 있다 없다? 제가 구정 짓는 거는 전부 상이니까 그죠? 예. 자, 공이라는 말은 바로 그런 말인 거예요. 즉 그렇다고 해서 개라는 현상이 없다? 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거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게 왜 그런 현상으로 드러나? 아무것도 없으면 현상으로 드러날 것도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은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개라는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죠. 응? 개라는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응? 아까 뭐예요? 단 한순 고정된 것이 없으니 요렇다라고 규정할 수가 없죠. 붙잡을 수가 없죠. 자, 그러니 있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고 없다라고 할 수 있나? 없다라고 할 수 없는 거죠. 네. 자, 그런 이치를 공이라고 그러는데, 자, 그럼 공의 분명함이란 뭐냐라는 거예요. 텅 비서 아무것도? 이거는 생각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고차원적인 생각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콩나물 씨를 물 주듯이. 공이 관념이 만들어낸. 가장,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이 무지한 상, 무지 극치인 상이에요. 왜 그러냐? 대부분 사람들의 상은, 뭔가 현상이 있으니까 상이 있어요. 뭔가, 그러니까, 이 경험이 있으니까 상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허공상은, 경험도 없으면서 상이 있어. 경험도 없으면 상이.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가장 무지한 상이에요. 아니, 경험이 있으니 상이 있는 거야. 한번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경험이 없는데 있는 상은 있다라는 상 때문에 생긴 상이에요. 그런데 있다라고 하는 요것에 대한 요 상이라면 그래도 그냥, 그럴 수도 있지라고 보겠는데, 이 상이 있으니 있는 상은, 이 상에 대해서는 경험도 없으면서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무지한 상이죠. 예, 그래서, 이 중론에서, 우리가 이 우주 만물 만상이라고 하는, 일체라고 하는 이 세상에 대한 것을 이제, 혁파하는, 타파하는 중에 제일 처음에 타파하는 게 허공이라는 거예요. 허공을 타파해요. 근데 온통 선불교에서 허공 타령이야. 대성의 아버지라고 하는 용수보살이 가장 먼저 타파한 게 허공상을 타파하는데, 허공을 타파했는데, 참으로 재미있는 그런 거예요. 거기는 허공이 자기들 최고다 아닙니까, 그게? 가장 무책임한 얘기죠. 네. 자기 경험도 없어 있으면서 모든 것을 허공으로 다 그냥, 다 해버려. 그치, 누가 그것도 모르니까 이의를 제기하지도 못할 거 그런데. 부처님이 99회단까지 상으로 상이라 그러셨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제가 가만히 이렇게 돌이켜보면요. 지금 이제 60대겠죠? 70, 80 언제까지 살지 모르지만 제 인생을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1년 단위로 끊든 6개월 단위로 끊든 이 지나간 생각 안에 쫙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나을 수 있고 이것도 나을 수 있고 이것도 나을 수 있고 여기 70대도 이 순간도 나을 수 있고 80대도 나을 수 있고 계속 무지하게 변해왔고 어느 한순간도 이게 다 나갔기도 하고 아니면 다 내가 아니잖아요. 어느 순간도 순자도님이 아주 재미있는 말씀하시네. 예, 그런데 그러니 지금 내가 여기 있다고 그러면 매 순간 이게 짧게 쪼개보면 더 세밀하게 쪼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과연 나라고 그럴 수가 있나. 이 많은 기간 동안 이렇게 많이 변해왔는데 또 앞으로도 어떻게 변할지도 알 수 없는 거고 그런 생각이 드니까 좀 덜 고집하게 되더라고. 이거 지금은 나한테 굉장히 중요하고 무겁게 다가오는 문제들이 가만히 이렇게 쪼개놓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그러면서 마누라도 좀 쪼개시오. 그러면 그러면은 뭐예요? 마누라에 대한 사랑이 있을 수 없겠지. 자식도 좀 쪼개고. 근데 그러면 내 찰나찰나 그 많이 쪼개는 그 많은 순간들이 내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흘러갔고 또 앞으로도 그럴 것이잖아요. 죽는 날까지. 그러니까 좀 이런 무게가 좀 가벼워진다. 좋습니다. 삶의 무게가 무게라고 보통 표현했잖아요. 좋습니다. 부모로서의 그런 것들이 그렇습니다. 내가 그랬으면 우리 집사람도 그런 인생일 거고 또 우리 자식 또한 같은 그럴 거고. 네. 자, 아주 좋은 어떻게 보면은 자각의 경험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가서 그 중에서 재밌는 표현이라고 하는 게 수많은 나가 있죠. 어제이 나가 있고, 1시간 전에 나가 있고, 1초 전에 나가 있고. 자, 그러면 수없는 나가 있는 거죠. 수없는 나가 있어요. 그러면은 앞의 나는 지금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 앞으로 올 나는 지금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의 나는? 지금은 아직 없죠. 네. 없는 것 같아요. 왜 없어요, 지금의 나는? 이렇게 그 자기 쪼개보면은 지금 이렇게 땡 하는 순간 이미 지났죠? 의식이 되는 순간 그건 이미 가버린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 나라는 것이 상일 뿐이지 생각일 뿐이지 사실이 아니구나. 결국에는 나라고 할 게 없다는 거죠. 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그냥 경험일 뿐이라는 거지. 예. 자,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자각이라 이름합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니 삶이 가벼워지죠? 응? 이제 마누라도 가벼워지죠? 저놈의 마누라를 바꿔마라. 지금 와서 바꾸기도 뭐하고, 안 바꾸자니, 아직도, 요즘 세상에 한 90, 100살까지 살면은 한 3, 40년간 어떻게 저 마누라하고 같이 살지? 참담한데, 응? 몰라요. 그러니까 더 이쁘게 보이고, 더 이렇게 애착이 가고 그래요. 그 어떤 기억을 계속 그걸 끌어안고 있는 그 기억이 보는 것 같더라고요. 기억이. 기억으로 보이지. 기억으로 보이지. 기억대로인 것 같지. 그러니까 사실 내 기분이 좋으면은 이쁘다가 내 기분이 나쁘면 안 좋은 기억이 일어나는 거 그래서 기분이 나쁜 거니까 그러면 안 좋게 보이는 거지.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러니 이제 나라는 상이 그러한 줄 알면은 마누라는 상이 그러한 줄 안다면은 그럼 이제 미워할 것도 없고 붙잡을 것도 없지요. 그냥 경험이죠. 경험이면은 얼마나 참신한지 아세요? 그 경험이. 그러니 보여요. 이제 오히려 매번 좋은 거예요. 매번 좋아요, 그냥.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래서 수냐타님은 어떻게 보면은 현상 경험을 통해서 현상이라고 하는 것을 붙잡을 수 없다. 그렇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자각이 일어난 거죠. 자, 그래서 나라고 하는 이 상의 경험을 통해서 나라 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나라는 상으로부터 점점 자유로워지고 있는 거죠. 아상이 없으니 인상, 다른 상도 없는 거예요. 나라는 상이 없으니 마누라는 상도 없어지는 거예요. 자, 없지는 않겠지. 마누라 하면 나라는 상은 작용될 테니까. 그러나 그 상에 매임이 없는 거죠. 왜? 나라고 하는 그 상이 이러한 줄의 경험을 통해서 알아진 거죠. 자, 그런 게 이제 상이 있어도 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가벼워지고, 이제, 오히려 더 좋아진 것 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오히려 옛날에는 밥이 막 맛있다가 맛없다가 막 이랬는데, 이제는 먹는 밥마다 맛있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되는 거예요. 자, 굉장한 어떻게 보면 자각이에요. 좋습니다. 그렇게 삶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 자각이에요. 그래요. 그건 자각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또 그 말을 붙잡지는 마시고. 네, 네, 네. 그런데 사실은 제가 요즘 이 야단 법석을 매주 일요일 아침마다 하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어떤 사람에 대한 것은 이제 안 하려고 하는 이런 생각이 장돼서 안 하려고 하는데, 무주사님도 싫어하시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다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또 한참 안 하니까. 왜 그런가? 왜 그런가? 요즘은 세상이 좋은 건지 세상이 안 좋은 건지, 유튜브 상에서 모든 본문을 다 들을 수 있어요. 모든 본문을 다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우보고서야 야단법석을 하고 유튜브 방송을 하면은, 야단 일요일마다 하면 뭐 기껏해야 뭐 40명 전후. 그런데 어떤 스님이 하면은 1000명 전후. 왜 이러는 거예요? 법륜스님 뭐 1000명도 더 될지도 몰라요. 1000명 전후. 우보고서는 기껏해야 40명 전후. 그런데 문제는 그래요. 좋아요. 그런 식이 네가 네가 맞는 말을 한다면 많은 사람이 오겠지. 네가 틀린 말을 하니까 많은 사람이 안 오겠지. 라고 한다면은 저도 할 말은 있어요. 왜 그러냐? 우리나라의 축구 먹튀라고 하는 호날두는 인성도 조금 아주 개차반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팔로워가 몇 명인지 아세요? 그건 1000만 단위. 응? 그러니까 떼거리하고 이 진리냐 사실이냐 이런 거 문제하고는 별개의 문제죠. BTS 팔로우가 얼만데? 응? 네, 자,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별개의 문제니까, 우보고서의 변명이자 치자. 그런데 문제는 그래요. 그런 스님들의 또는 유명한 법사들의, 그러니까 팔로워가 몇백 명, 몇천 명 되는, 우보고서처럼 40명 남지 아니라 한번 유튜브 방송을 하면은 1000명씩, 몇백 명씩, 이렇게, 참여하는 그런 법사들의 이 말들의 문제는 그래요. 진리가 아니다라고 하면 괜찮은데, 문제는 상을 진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너무 심하다라는 거예요. 응? 너무 심하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옛날처럼 알려지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괜찮은데. 근데 또 재미난 거래요. 우보고서의 야단법석을 하면은 유튜브에 와서는 댓글들을 보면은 막 우보고서를 쭉 까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또 그런 스님이라든가 그런 거 하면 막 희유합니다, 감동적입니다, 감사합니다, 막 댓글들이 야, 이놈 세상이 전도몽상이 되다. 참 전도몽상이 되고. 내 마음하고 맞았다는 거야. 내 생각으로 들으니까. 내 마음하고 생각으로 들으니까 그러는데. 딱 맞은 거야. 옛날에 말법 시대에는 이게 우리가 정법은 사금이고 그냥 그냥 법문은 모래하고 똑같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체험할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은 거기밖에 가서 못 듣는 거라요. 그 사람 법문은 못 알아들어요. 그 사람들은. 지금 명상말에 이제 오셔서 지금 일하시면서 있는 분이 그러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법륜스님 들었다가, 그 다음에 법상스님 들었다가, 그 다음에 또 이중표 교수 들었다가, 또 하여튼 온갖 것을 다 듣는 과정에 이상한 놈이 자꾸 나오는 거야. 응? 그래서 듣다가 한번 왔다는 거야. 지금 그래서 제가 아주 편하게 됐어요. 와서 열심히 일하고 있어가지고. 응? 그러니 봐요. 요즘 유튜브 방송이 그런 거죠. 온갖 법문이 다 있어요. 온갖 법문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과의 첫 번째 대화가 오늘 아침에 올라갔죠. 오늘 아침에 올라갔어요. 첫 번째 대화가 올라갔는데, 뭐냐면은, 뭐, 그것도 훌륭한, 역할이라면 역할이죠. 역할이라면 역할인 거예요. 그러나, 역할이니까, 될 대로 되겠지라고, 그래야 되는 건가. 그렇다고 한다면은, 용수보살이 왜, 가령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또 부처님은 왜 배탈이 나서 힘드시면서도 왜 가령 그렇게 다니시면서 그렇게 가령 그러셨는가. 라는 거죠. 그래서 가령 어떻게 보면은 좀 그런 대표적으로 좀 뭔가 가장 어떻게 보면 대표적이라고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거죠. 자, 기본적인 전도몽상이죠. 기본적인 전도몽상이죠. 자,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물론 그래 예를 들면 제가 한번 하고자 하는 건 그런 거예요. 자, 왜 제가 순야타님 말씀에 이어서 이런 얘기가 나왔느냐? 순야타님은 보세요. 현상의 경험을 통해서 나가 없다라고 하는, 결국 나라는 그 상의 매임이 없어진 거죠. 그런데 스님이라고 하는 그 스님들이, 또는 선불교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이런 경험을 통해서 악착같이 나를 찾는 거예요, 문제는. 이게, 이러니까, 이거는 수녀타님하고 같은 거, 이러니까, 이걸 나라고 할 수 없어. 그러니까, 허공이 나라고 하는, 이제, 어떻게든 나를 찾아야 돼요. 이게 나가 아니니 이제 이게 나라고. 그분들의 이걸 들으면은 어떻게든 나라고 할 것을 찾아야 돼. 그거는 어떻게든 나라는 것을 찾아. 근데 수녀타님은 나를 찾는 게 아니라 나로부터 자유로워졌어. 근데 스님 또는 이 수행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어떻게든 나라는 것을 찾는 것 같은 게 보이는 거야. 아무리 생각해도 수녀타님 좀, 그래서 매 순간 이렇게 변해. 그러니까 나라고 규정할 수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이게 나가 아니야. 대신에 이게 나야. 뭐든지 나를 갖다 붙여야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그리 안 하면 뇌를 갖고 있는 사람이 법문을 알아들을 수가 없다니까. 듣는 사람들이 그 좋습니다. 뇌 갖고 들으니까 그걸 알아들을 수가 있는데. 예, 자 대기설법이다라는 거예요. 인격법이 약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뭐예요? 저한테 맞는 불선법을 해야지 알아듣지. 이렇게 너무 거창한 얘기를 하면 못 알아듣잖아요. 근데 그 사님은 지금 제가 이제 10년을 우리 큰 스님 가시고 나서 선지식을 만나게 해주라고 기도를 하면서 거기 법문을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 스님들 찾아가기라고 명령을 막 적었는데 이제 저는 다른 법문은 안 듣는다고 안 듣는 게 아니고 막 그냥 안 듣고 있는데 그 스님 법문을 듣고는 이제 제가 그냥 편안해졌어요. 저는 공부로 어떻게 하고 뭘 하고 이런 게 아니고 저 생활이 편안해지니까 그냥 살아가다가 사라지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거기 다른 사람들은 복잡하게 살기 때문에 그 법문이 자기한테 와가지고 닿으니까 그게 좋은 거라. 그러니까 또 뚜렷이 찾아다니는 거 아닙니까? 저도 고사님이 하시는 그런 하시고자 하는 그런 거에 굉장히 동감하는데요. 왜냐면 제가 아는 친구가 이렇게 동안과 한거 다니면서 이상한 걸로 가지고 자기는 지금 후보들한테 했던 법문님하고 전혀 다른 이상한 것들을 집어넣어가지고 그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그것이 부처님 말씀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제가 아예 모르는 사람 같으면은 이렇게 그냥 그려내고 넘어갈 텐데 뻔히 들으면 뭔 얘기 했는지 걔는 해석을 다르게 했고 그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가서 그게 통할 수 있지만 문제는 그 친구가 그렇게 스님들한테서
주도 담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누군가 자기만 아는 큰 것처럼 그게 자기가 도인이나 된 것처럼 그걸 많이 알면 이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주변 친구들하고나 이렇게 보면 그래도 이거 잘못 배워가지고 이거 진짜 머리가 아프겠구나. 아니 제가 한 20년 불교 공부는 한 그렇게 그 정도 했었는데 맥락을 잡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마음 공부 이렇게 해서 무아라는 이런 거, 뭐 무상이라는 거, 말 자체 정확한 의미를 저는 이렇게 파악하는데 진짜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일순간에도 제가 다른 사람 얘기하기는 그렇고 저하고 사연보살님하고 똑같은 상황에서 그 선생님 법문을 들으면 똑같이 이해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말이어도 얘한테 다르게 들릴 수 있고 이 사람마다 다 다르게 다 들리고 그리고 그 법문의 맥락을 찾아가는 방법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너무나 달랐어. 그래서 저는 이제 계속 이렇게 이거 어떤 사람은 법문을 들을 때 다른 사람 법문 한 개 듣지 말고 오직 한 사람 법문만 듣고 넘어가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이거 듣고 또 이런 점도 따라가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공부 가르치는 방법도 무지무지하게 다 다르고 그리고 이게 부처님은 하나도 감추어지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그 얘기를 있잖아요. 제 느낌에는 이 맥락 찾기가 도대체가 이게 뭐고 공리라고 하면 뭐 공리라는 걸 이해하는 것조차 하는데 어떤 사람은 단순한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바로 한 방에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말을 뭐 몇십 년 동안잖아요. 진짜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제가 어린 아버지로서는 했는데 그 말 자체가 변모하게 안 들어왔고 아직까지도 얘기하면 계속 또 그들이 누구 상이라고 계속 얘기하고 그리고 있고 그 어떤 큰 집단에 자기가 속해 있으면 무슨 스님, 큰 스님이 된 것처럼 거기 가서 공부하면 자기가 그 반열에 똑같은 그렇게 생각들을 하는 것 그것도 같아요. 있는 법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거기서 뛰어넘을 수 있으면 또 다른 일이 또 나타나는데 저번에 그러지 않아요? 멈추면 거사님 법문은 잘하고 못하고 이런 초등학생 법문을 왜 들으러 다니냐고 자꾸 나참 어떻게 그럴까 이제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기로 했어요. 왜냐면 그렇게 그 사님 처음에는 그렇게 들어가. 근데 그 깊이를 몰라. 너무 쉽지 않아요. 그리고 알아듣기 쉽지 않아 그래. 그리고 불교 공부 계속 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사님은 법문을 하실 때 맥락 잡기도 어렵고 그 사람들 가만히 있어봐. 저도 이야기 좀 합시다. 사람들 지금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뭐라 하고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명하시는 사람들 설명을 딱 들어가면 그 사람을 전부 말씀하신다. 말씀하시는데 그 사람들은 그것도 못 알아들어요. 그 말씀하시는 그것도. 자, 다들 그냥 어떻게 앞담화와 뒷담화를 계속 하시네. 자, 하여튼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자, 중요한 것은 세상의 법문 깊이가 상당해요. 대기설법을 이야기해 봅시다. 자기 자신을 아는 게 없다라는 사람한테는 우보고사의 말은 쉽고 자기 자신이 안다라는 것이 많은 사람에게는 우보고사의 말이 참으로 어려운 말이에요. 가장 단적으로 대구 구도에서 법문을 하면은 거기는 교수들, 의사들, 전부 다 박사급 연구원들이 그 대전구도에는 대부분이 그런 사람들이 거기는 이제 거기 그 당시 제가 1년 동안 가서 한 달에 한 번씩 법당할 때 회장이 바로 한국생명공학원 교수이자 박사였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가정주부들도 몇 명이 그런데 참으로 재미있는 현상은 가령 그 연세가 많기 때문에 그 당시 옛날이니까 중학교 나와도 공부 많이 한 분이죠. 그 당시 그 연배로 보면은 그런 분은 참으로 이해하기 쉽다라고 참으로 참 쉽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귀에 쏙쏙 들어온다라고 그러는데 그 이제 대학 교수나 박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또 거기에서 이런 사람들은 꼭 특징이 남아가지고 조용히 이야기하자. 그러면서 하는데 당신 말은 내가 못 알아듣겠다는 거예요. 못 알아듣겠다. 참으로 어려운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정말 듣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학교밖에 안 나온 가정주부는
너무 쉽게 말씀해서 다들 어렵게 해서, 그거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이제 법사를 초청해가지고, 법회를 하는데, 다른 분들은 참으로 어려운 말을 해서, 이해하기 어려운데, 너무 쉽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귀에 쏙 들어오고 참 이해가 잘 된다라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박사라고 하는 이런 지식인이라는 사람들은 도대체 당신 하는 말을 못 알아듣겠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극명하게 이 반응이 아주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다라는 사람한테는 나 불교 공부 많이 했지. 따지고 보면 우보서 당신 말 들어보니까 뭐 당신은 뭐 1년도 안 돼서 뭐 어떤 깨달음이 왔느니 뭐 별로 수행도 안 해놓고 먹었는데 나는 당신보다도 더 수행 많이 했어. 나는 한 20, 30년 했어. 이런 사람이 많아요. 수행을 따지면 내가 더 많다라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좋아요. 그런데 뭐예요. 수행도 많이 했고, 법문도 많이 들었고, 그리고 공부도 많이 했어. 안다라는 사람한테는 우보거사 말이 너무 어렵고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사람한테는 오히려 이해가 잘 돼요. 참으로 아이러니하죠. 자, 문제는 그것은 다 뭐예요? 결국에는 상의 문제죠. 안다는 상을 붙잡고 있고, 그래서 최소한 모른다는 상이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결국은 자기는 아는 것이 경험밖에 없어. 그래서 그게 오히려 그런 일이 나는 거죠.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해명보살님이 대기설법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어떤 또 이 선불교 수행 지도자를 보면은 맨날 법문은 방편이래요. 맨날 방편이래요. 응? 맨날 방편이래요. 말만 열면 전부 다 방편이기 때문에 그래요. 방편이란 말로, 참으로 방편이란 말을 재밌게 쓰는 거예요. 왜요? 방편이란 말로 모든 책임을 다 회피해버려. 응? 자기가 말을 해놓고 전부 다 방편이래. 응? 그리고 모든 법문은 다 방편이래. 그러니까 참으로 무책임한 말이라는 거예요. 해놓고 다 방편이래. 방편이라는 것은 사실을 이야기한 게 아니래. 응? 예. 근데 봐요. 그 다음에 부처님을 그러면서 맨날 하는 것은 부처님은 방편설이래. 응? 부처님은 대기설법이래. 그러니까 자기도 방편설이고 대기설법을 한대. 제가 듣기에는 참으로 경강부회. 그냥 자기 합리화시키는 말일 뿐이다. 왜 그런가? 대기설법을 하려면은 한 사람 한 사람으로 해야지. 집단을 모아놓고 어떻게 대기설법을 해? 대기란 뭐예요? 그 사람의 깃털, 그 사람의 근기에 따라서 또는 그 사람의 질문에 따라서 그에 따라서 말이 나와야 대기설법인데, 아니 떼거리를 모아놓고 어떻게 누구한테 맞춰서 대기설법이야 이게? 자기 관념을 이야기하는 뿐이지. 응? 이게 대기설법이 아니죠. 대기설법이란, 그래서 부처님의 설법은 항상 문답식이. 어떤 경전을 봐요. 누가 뭐라고 물으니까 뭐라고 답하셨다라는 거예요. 응?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응? 그 다음에도 또 가령 일방적으로 말씀하신 경우가 있어도, 이런 건 어떤 경우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또는 이렇다고들 하는데 이렇다. 뭔가 항상 어떤 것에 대한 말이 나오는 거지, 그냥 일반적인 게 없죠. 그러니까 대기가 돼요. 어떤 사람의 질문에 오면 그 질문에 따라서 대답이 나가는 거니까. 그럼 대기죠. 그런데 봐요. 떼거리를 모아놓고 어떻게 대기가 되지? 다 다른 사람 하려면 1대1 법문이 돼야 대기죠. 그런데 집단을 해놓고 어떻게 대기가 돼? 평균 대기? 평균 대기라는 것은 없는 거죠. 그러면 대기가 아니죠. 또 방편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봐요. 방편한 것이 뭐예요? 부처님은 대기설법이자 방편설이라고 하는데, 부처님의 방편은 뭐예요? 부처님의 말씀을 3장으로 통상 이야기를 하죠. 경률론 3장으로 이야기를 해요. 경은 대화죠. 율은 가령 어떻게 보면은 계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론은 대화가 아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사실이 뭔가를 밝히는 거죠. 사실이 뭔가를 밝히는, 아주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중론 같은 이런 식이죠. 중론 같은 이런 식이에요. 이 중론은 부처님이 설하시 안에서 이걸 3장의 론이라고 그러지 않을 뿐, 어떻게 보면
부처님의 논에 대한 논이죠. 논에 대한 논이 이제 용수보살의 중론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 논은 바로 사실을 규명하는 거죠. 이거는 방편이 아니에요. 논에는 방편이 없어요. 항상 경에 방편이 있는 거죠. 그런데 부처님의 방편은 항상 그 순간에 묻는 사람의 어떤 관념의 매임, 전도몽상 됐다는 것을 자각시키는 방편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상을 주는 게 아니에요. 기존의 상을 깨는 방편이에요. 기존의 상으로부터 자유롭게 만드는 방편이에요. 그런데 봐요. 맨날 방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럼 뭐예요? 기존의 상을 깨는 방편이 아니라 새로운 상을 주는 방편이에요. 봐요. 그래서 이 방편설이라고 하려면은 대기설법이어야 돼요. 대기설법은 뭔가요? 그 사람의 전도몽상을 풀어주는, 그 사람의 전도몽상을 파사현정하는, 바로잡아주는, 잘못됐다는 것을 자각해주는, 이게 대기설법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되는 거예요. 이거는 두 사람일 수도 없어요. 그래서 모든 문답은 한 사람과의 문답이어야 돼요. 그래야만 대기설법이 되는 거예요. 왜? 사람마다 기틀이 다 다르죠. 기가 다 다르죠. 그런데 어떻게 대기라는 게 이 많은 사람들을 그냥 불특정 다수인에게 일방적인 법문을 어떻게 대기설법을 할 수 있나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예. 그거 자체가 그건 대기설법이 아니에요. 그럼 방편설인가? 대기설법이어야만 방편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왜 그래요? 이 사람 관념을 풀어줄 때는 어떤 사람은 방편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사실을 사실대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대기설법이자 방편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래서 방편은 봐요. 새로운 상을 주기 위한 방편이 아니라 기존의 상을 깨는 방편인 거예요. 근데 기존의 상을 깨는데 가장 그 사람이 이해하기 쉽게 그 어떤 상에 매여 있느냐에 따라서 방편이 나오는 거예요. 모든 방편을 그냥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근데 봐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말하는 것을 방편설이다? 예, 이거는 방편설이 아니라, 보세요. 대부분의 방편은 이 방편을 깨주는 방편이어야 되는데, 이게 어떤 기존의 이것을 깨주는 방편이 아니라면 방편이 상위대예요. 방편이 상위대예요. 응? 방편이 상위되는 방편, 이건 방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이 맞지 않아요. 만약에 대기설법과 방편설이 되려면은요, 대기설법과 방편설은 항상 붙어 다녀요. 따로 떨어질 수가 없어요. 대기는 단체에 대해서 법문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거 있을 수 없어요. 대기가 되려면은 한 사람 한 사람이어야 돼요. 그리고 방편은 이 사람의 그때 매여 있는 것을 풀어주는 방편이지, 이 사람에게 새로운 상을 주는 방편이 아니에요. 예, 또 이래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일단은 이렇게 해서 이런 상을 줬다가 나중에 뺏는다고. 참으로 무책임한 거예요. 상을 줬는데,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제 상을 가지고 또는 이 상을 가졌다가 저 상을 가졌다는 존재가 있다는 말이잖아요. 응? 그렇게까지 실제로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그렇게 죽어버리면 어쩔 건데? 그럼 그 상을 가지고 죽어야 될 텐데. 아니면은, 내가 죽어버리면 어쩔 텐데? 그럼 법사가 죽어버리면 어쩔 텐데? 상을 줘놓고 뺏지도 못하고 죽어버리면 이거 얼마나 무책임한 거야. 다음이라고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응? 부처님의 모든 방편은 다음을 이야기하는 방편이 아니에요. 그 순간에 뭔가 전도몽상 상을 깨는 방편이지, 그 어떤 방편을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뗏목 비유, 대표적으로 뗏목 비유를 갖다가 비유, 방편설, 이게 비유설이죠. 뗏목 비유를 갖다가, 뗏목 비유는 그러니까 무지한 사람이 깨달음에 이를 때까지 그 과정을 뗏목 비유로 한 거냐. 아니, 그런 걸 이야기하지 않아요. 부처님이 가령 어떤 존재가 없다, 그래서 무하다, 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신 분이 어떻게 이 수행을 갖다가 한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두 번째 설하신 것이 무화경인데,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경험 순간에 가령 이런 어떻게 법문의 경험이 어떻게 작용되는가
라고 하는 그 이치를 얘기한 것이 떼목 비유라는 거예요. 자, 그 순간의 문제예요. 그 순간에, 경험 순간의 문제. 이게 떼목 비유라는 거예요. 앞에 본문을 들은 사람과 듣지 않는 사람이 어떤 경험 상태에서 이것이 작용됐을 때 어떻게 작용되는가. 들리는 순간 앞에 어떤 본문을 들은 경험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또 어떤 본문을 들었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일어나는 요 경험의 순간에 그 본문이 기억이 나면은 그 기억으로서 그때의 경험 상태가 어떻게 되어지는가. 이때 앞에 본문이라고 하는 그 기억, 요게 뗏목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경험으로 작용된다는 거지. 이 무지한 사람이 깨달은 사람이 될 때까지 이 여정을 뗏목을 가지고 다닌다라고. 이런 비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다르죠. 자, 마찬가지로 부처님의 방편은 매 순간순간의 경험의 방편을 이야기하고 그때 풀어주는 거지 새로운 상을 주는 게 아니. 자,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은 대기설법일 수밖에 없고 대기이기 때문에 이 방편은 전도몽상, 그 사람의 전도몽상을 풀어주는 방편이지 가령 새로운 상을 주는 게 아니. 근데 집단으로 이렇게 일방적으로 법문을 하면은 자, 대기설법이 될 수가 없죠. 앉아있는 사람의 경험 상태는 다 다르고 이해 상태는 다 다른데 누굴 대상으로 한단 말이에요? 이건 대기가 아니죠. 또 이때 방편을 이야기해요. 자, 물론 이때 일부는 뭐 풀어주는 역할이 될 수도 있겠지요. 또 일부는 상을 붙잡게 되는 게 있죠. 그런데 이걸 다 방편설이다? 비유설이다? 이럴 때는 그런 법회에서 이런 무책임한 말이 없는 거예요. 응? 자, 그것이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응? 만약 방편이 상을 주는 거라면 상을 준다. 유명한 법사가 하니까 유명한 그 스님이 말씀하니까 상을 잡는 꼴이 되면 뭐예요? 괴로움의 원인을 주는 거잖아요. 아니, 법사가 괴로움의 원인을 줘? 법사란 상을 풀어주는 게 법사죠. 자, 상이 괴로움의 원인이 되죠. 그러면 상을 풀어주는 게 법사지 괴로움의 원인을 주는 게 법사예요? 방편이라는 것이 대부분은 상이 돼요. 대기가 되지 않는 한. 그러니까 방편은 함부로 쓰는 게 아니에요. 함부로 쓰는 게 아니에요. 상대에 따라서 그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불특정 다수현에게 일방적으로 해놓고는 방편이래. 맨날 자기 말이 방편이래. 이런 무책임한 말이 어디 있어요. 저는 이제 불교 공부를 할 때 처음에 저는 이제 대승의 공부를 먼저 시작을 했었어요. 그리고 뭐 환경을 이렇게 들으니까 막 스케일이 어마어마하면서 이렇게 마음이 푹 처지면서 뭐 이게 관여될 바 없고 막 그렇게 공부를 하니까 뭐 이렇게 그냥 모든 스님 본문이 다 알아들을 것 같고 다 이해가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마음을 저는 어떻게 툭 트여야 된다는 그런 느낌인데 우리나라 그 보살님들이 대부분 그 마음을 툭 완전 훅 이렇게 탁 연 상태에서 그냥 세상을 바라보고 그런 식의 공부를 계속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대부분의 선생들은 공부를 그렇게 설법을 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알아듣고 할 때는 기분 되게 좋고 막 너무너무 좋았는데 제가 공부가 안 되니 그렇게 해도 깊이 못 들어가니까 이렇게 어떻게 책들을 보면 있잖아 이해를 명확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는 것 같기도 하고 진짜 다 아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막 알아듣는 것 같아가지고 막 좋아가지고 막 날뛰다가 이제 이렇게 근본 불교 부처님 있잖아 이렇게 불교를 이렇게 초기 불교 공부를 하니까 이것도 이 내용 자체가 완전히 많이 달라요. 이제 그래서 뭐 하나하나 뭐 이렇게 막 따져가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오온이고 뭐고 뭐 그러면서 막 여기서 뭐 나오고 뭐 이렇게 연기법이고 뭐 그렇게 선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연기법 별로 얘기하지 않아요. 할 필요도 없고 막 근데 연기법보다는 이제 인연법만으로서 모든 게 다 해결 다 툭 터져버리니까 그리고 이제 세상에 보는 게 확 터져가지고 보니까 그리고 대승의 공부는 이미 공을 체험한 사람의 있잖아. 스님들의 법문 자체가 이미 공을 체험했다고 얘기할 공의 상태에서 이제 하음의 법문 자체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우리는 공성에서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펼치는 거고 초기 불교는 그거 없이 우리는 이제 다 완전히 이제
이제 하나하나 닦아가야 되면서 하면서 공을 내가 무아힘을 체득해가는 과정이고 이래가지고 이게 완전 달라가지고 계속 이제 그러니까 대승 스님들은 계속 초기 불교는 이거 뭐 이렇게 낮담 수준이 낮담해서 그러면서 공부를 해가지고 그 진짜 알아듣기 너무 힘들고 이 공부 그러니까 초기 불교를 공부를 하니까 맨날 자꾸 교수님들이나 주위 분들이 막 뭐라 하더라고. 뭐라 한다기보다는 그거는 너무 수준이 낮잖아요. 예. 자,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보세요. 대승이라고 해서 다 아는 사람들이 한다? 그 초기 불교에 모르는 사람이 하는 거나 대승에 모르는 사람이 하는 건 뭐가 다르지? 도대체 처음부터 아는 사람이 어디 있나? 예, 그러니까 우선 현실에서 말이 맞지 않는 말이죠. 또 그래요. 대승 공부부터 시작했다. 화음을 공부하면은 아니 이제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심서가 어떠니까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화음을 공부한 사람들하고 만나서 하고 이야기하면 완전 무지의 극치가 드러나는 거예요. 바탕이 딱 안 다져지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 그냥 그 무지 노름이라는 거예요. 생각 노름이라는 거예요. 그사님 입장에서는 이게 무지 노름인 것 같고, 이게 화음을 공부하시는, 이게 대성을, 선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봤을 때는 딱 때가 미치는 거야. 왜 저런 짓을 저렇게. 아니. 자, 그러면 뭐, 그걸 떠나서, 막 그렇다고 한다면 그 선임들이, 그러면 사실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 분명히 해야지. 응? 이야기를 하면은, 뭔지 몰라요. 예, 그 다음에 대화를 해보면은, 이제 자기도 모른다는 소리가 나와요. 자, 대화를 하면은, 저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른다는 소리가 나와요. 자기도 모른다는 소리가 나와요. 자, 강의를 들어서 한번 만나자. 그러면 그 사람 강의에 보면은 전부 자기 깨달은 사람처럼 이야기를 해. 저하고 대화를 하면은, 저 모른다는 소리가 나와요. 왜? 저 그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가장 저는, 예를 들면 대성 공부를 한다는 사람들. 도대체 대성 공부가 뭐예요? 대성 공부를 만약 한다면은 중론부터 공부해야죠. 왜 그래요? 중론이 바로 대성의 용수보살이 대성의 아버지고, 대성의 모든 부파들이 전부 다 용수보살을 조사라고, 그 사람의 가르침으로부터 비롯된다라고 전부 다 한 사람이 용수보살이잖아요. 대성의 모든 부파들이 전부 다 조사를 용수보살로 모신 거예요. 그러니까 용수보살의 가르침이 가장 기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용수보살을 대성의 아버지라고 그래요. 그럼 대성 공부를 하려면 용수보살의 가장 어떻게 보면 대성의 아버지라고 불린 게 중론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중론부터 공부해야지. 중론부터 용수보살, 즉 대성의 아버지인 대성의 모든 부파들이 자기들이 조사라고 라고 모신, 자, 다들 용수보살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한 거라고 해서 각 부가 전부 다 용수보살을 조사라고 모신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용수보살, 대성을 공부한다면 용수보살의 중론부터 공부를 해야지. 왜 화엄을 공부한다 그러고 반야를 공부하고 건강경을 공부한다는 사람들이 전부 용수보살의 말과 다른 말들을 하고 있나? 그러면서 대성을 공부했다고 그러면 되나? 바로 마음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보니까 선을 읽게 하면서 이 바탕이 뭔지 없이 다 이 마음작용이다, 일심이다 이렇게 바로 들어가 버려가지고.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것이 뭔지도 모르면서 마음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네. 자, 중론에서는 마음이라는 것이 뭔지를 갖다가 잘 밝히고 있는데, 밝히고 있는데 모르면서 마음부터 들어가요? 그건 뭐예요? 그냥 자기 생각대로 공부하고 있다는 거잖아. 자기 생각대로. 자기 생각의 이해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다듬어요. 아, 저 사람이 맞다 싶으면 그 생각이 자기 생각이 돼요. 이런 꼴이잖아. 자, 만약에 대성을 공부했다 한다면은, 그러면 중론부터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대성을 공부했다 한다면은, 중론과 어긋난 말을 하면 안 되지요. 그런데 봐요. 맞아 들어가면은 임재로 같은 거 들어보니까 임재로 보니까 중론하고 맞아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그까지 임재가 끼치기까지는 어마어마한 공덕이 있는데 임재까지 못 올라갔는데 그 중간에서는 중론하고 딱 맞아 떨어지기가 힘든 거야.
그래서 제가 계속 해결하고. 자, 중론을 공부하지 않으려면요. 자, 중론은 몰라도 돼요. 네. 중론 다 알기 어렵더라고요. 중론. 아니, 중론은 어려운 건 아닌데, 생각이 없어요. 예, 중론은 전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중론이 어렵다는 사람은, 어떤 분이 지난 중화상법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분이 용수보살을 불교를 다 망친다고 아주 거근을 했다는 거예요. 용수보살이 불교를 다 망쳤다고. 용수보살님, 검문하시는 분이 용수보살님. 근데 그래서 그랬어요. 용수보살이 불교를 망쳐? 그렇게 용수보살이 불교를 망쳤다는 사람이 불교를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용수보살이 불교를 망친 게 아니라 용수보살이 불교를 망쳤다라고 하는 그 사람의 불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 사람이 이 법회라는 것은 사실은 뭐 그냥 그대로 들리는 거기서 나온 사람이 그 해공선생의 나는 없다라는 책을 보고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책에서 뭐 용수보살이 불교를 다 망쳤다 그러는 거예요. 나는 없다라는 그 책을 썼을 당시의 해공선생이죠. 그 해공선생은 불교가 아니라 힌두교다. 책이 책 나오는 거 보는 사람 자체가 책임. 용수보살이 왜 그런가? 자기 생각을 바로 힌두교를 갖다가 완전히 깨부순 게 용수보살이죠. 어? 힌두교에 가령 허공이 있다, 나가 있다, 참나가 있다라고 하는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갖다가 이 타파를 한 분이기 때문에 힌두교 입장에서는 부처는 점잖아요. 부처는 석가모니 부처는 비록 파사현정을 해도 그래도 석가모니 부처를 죽이려는 사람은 뭐 그렇게 많다라고 기억이 나오진 않아요. 물론 있기는 있었죠. 그렇지만 용수보살 중문학파는 막 죽이려고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대요. 왜냐하면은 석가모니 부처는 그래도 그런 것은 없다라고 이야기해도 좀 부드럽게 이야기했지만 용수보살은 한마디를 용수보살 중론을 읽어보면 한마디를 그냥 넘어가지 않지요. 한마디를 넘어가지 않고 어떤 말도 전부 다 하니까 어때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차라리 죽여버리고 싶은 거예요. 차라리 용수보살하고 말을 안 해야지. 말을 하면은 이거 막 죽이고 싶은 막 생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자, 뭐냐? 바로 용수보살은 가장 먼저 뭘 깼다고 그랬어요? 허공을 깼다고 그랬죠? 허공이라는 것은 없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있을 수 없는 말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봐요. 힌두교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있다라고 하는 모든 현상들은 꿈이고 사실이 아니고 없는 것이 그것이 근원이고 그것이 참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완전히 깬 거죠. 선불교에서 되게 텅 빈 허공이 있다는 거죠. 텅 빈 허공이 있다는 거죠. 이걸 용수보살이 처음으로 중론의 시작부터 깬 거예요. 예, 이걸 깼으니 봐요. 이것이 참나가 있다는 사람한테는 용수보살은 죽여버려야 되는 거고 용수보살의 말은 완전히 틀린 말이죠. 자,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오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불교가 아니라 사실은 불교라는 것을 잘못 알고 힌두교를 불교로 알고 있는 사람의 말이다.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온다는 거죠. 예. 그런데 사실은 지금 선불교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해공 선생과 다를까? 제가 참으로 놀란 것은 제가 최근에 이제 중론이라는 것이 눈에 띄어가지고 한번 읽고 있는데 참으로 재밌는 것은 지금 선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유명한 스님들, 유명한 선불교의 그 수행 지도자라고 하는 분들의 말이 어찌 그리 중론하고 안 맞는지 참으로 놀라운 거예요. 지난번에 라마나 마하리시의 그걸 갖다가 또 우연히 기회가 돼서 그걸 법회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이 선불교의 스님들이나 수행 지도자들이 어떻게 라마나 마하리시 말하고는 그대로 똑같은지 여기 또 놀랐다는 거예요. 와, 이런 거예요. 그러면 라마나 마하리시 말하고 똑같다면 불교가 아니지. 그거는 힌두교라고 그래야지. 응? 그리고 중론과 맞지 않다면 역시 불교가 아니지. 그런데 중론하고 맞지 않는 말을 하면서 불교래.
힌두교와 똑같은 말을 하면서 불교래. 네, 부처님은 힌두교를 어떻게 보면 파사 현대하신 분이죠. 힌두교, 그 당시 불안 파사 현대하신 분인 거예요. 자, 이렇게 전도몽상되어 있어요. 이렇게 전도몽상되어 있어요. 자, 허공이 방편인가? 아유, 방편인데 없는 방편을 써요? 없는 방편을 써요? 예, 자,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 심해서 한번 야단법석을 좀 어떻게 보면은 좀 그런 것이 아주 심한 스님 걸 하나 가지고, 그렇지만은 유튜브 상에는 뭐 한 1000명 막 이상 하는 그런 스님 걸 가지고 한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요즘 자꾸 일어나고 있어요. 자, 물론 뭐예요? 1000명이 맞다라고 보는 사람의 이 법단과 40명 남짓이 다 맞다는 것도 아니고, 한번 들어볼까? 이 새끼 좀, 그래도 뭐 재밌기는 하대, 뭐, 이사니까. 그러니까, 한번 들어볼까라고 하는 40여 명이 듣는 거와, 1000명이 옳습니다, 맞습니다라고 하는 거, 하고 이야기하면 당연히 어쩌겠어요? 당연히 우보고사가 미친놈이 되겠지요. 그렇다고 해서 우보고사 말이 당장, 그렇네. 지금까지 몰랐네. 이런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예, 그거와 관계없이, 자, 당연히 가면은 우보고사 미친놈이라 하는 사람이 더 많겠지만은, 그거 관계없어요. 그거 관계없죠. 단지, 보세요. 우리는 예수님이 맨날 그래요. 나는 씨를 뿌리는 사람, 그래요. 씨를 뿌리는 사람. 자, 어떻게 보면은, 이 수행 지도자라는 사람들은 씨를 뿌리는 사람들이에요. 씨를 뿌리는 사람이, 추수하는 사람이 아니라 씨를 뿌리는 사람이에요. 그럼 씨를 뿌린다는 비유는 무슨 비유일까? 세상 사람들은 현상이 사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현상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씨를 뿌리는 거예요. 응? 자, 지금 당장 그렇게 이야기를 해봤자 지금 당장 싹은 안 나겠지요. 예수님 비유가 어디는 싹이 잘 나는 데도 있고 싹이 안 나는 데도 있고 그냥 그걸로 끝나는 데도 있고, 자, 이런 비유가 있는 거죠. 그래요. 지금 때가 되면은 그 씨가 지금까지 잘 나갔구나라는 자각이 일어날 수도 있을 거고, 어떤 경우는 긴가민가 이럴 수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이 저 새끼 미친놈이야 이런 경우도 있겠지요. 자, 그렇지만은 저 새끼가 미친놈이야 라고 해도 분명히 들리는 경험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그렇게 살다 보면 그 새끼 그 옛날에 참 미친 것 같지만 아니네, 사실이네, 이게 이제 싹이 난 거예요. 자, 이게 씨인 거예요. 그런데 봐요, 지금 이 순간 방편이라는 이름으로 상을 주면은 이것도 씨가 되죠. 씨는 되는데 무슨 씨가 돼요? 괴로움의 씨가 되죠. 상을 줬으니 괴로움의 씨가 되죠. 봐요, 상을 깨는 경험은 어때요? 언제든 지금 이 순간 일어나든 언제 일어날지 모르지만 자각이 일어날 수 있는 씨가 되죠. 근데 방편이라는 이름으로 상을 주면은 이 상이라는 것은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거죠. 자, 뭐예요? 법사랑 상을 깨는 거고, 방편도 상을 깨는 방편이지. 응? 바로 그러한 씨를 뿌리는 사람이지. 응? 괴로움의 씨를 뿌리면 법사가 아니잖아요. 괴로움의 씨는요, 응? 법사가 아니어도 뭐예요? 세상 사람들에서 다 경험되는 거예요, 다. 응? 마누라 그래서 죄송해요. 남편이 맨날 괴로움의 씨를 주는데 더 이상 법사까지도 괴로움의 씨를 줘야 되겠어? 그게 법사야? 응? 내 마음이 맞으면 괴로움이 아니고 내 마음이 안 맞으면 괴로움이에요. 내한테 딱 해봤는데 내 마음이 딱 맞는 소리 해주면 좋아서 막 마음이 마음 나는데 야, 너희 영원하냐고. 그런데 틀린만 해주면 막 부글부글 그러고 싶으면 엘리자베스는 10번 결혼해도 안 됐으니까 한 100번 결혼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남편 자꾸 바꿔봐요, 그럼. 그렇게. 이 세상이 내 마음에 들 때까지 내 마음에 드는 소리 하면은
좋아. 그리고 내한테 맞는 소리 하면은 이제 그 선생님 보면 너무 좋은 거예요.